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제가 한볼리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요. 그때 급발진 의심 영상을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강릉 급발진 사고가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불박차도 진짜 위험해. 피하시려고 다른 차량의 목격 영상입니다. 앞차예요, 앞차. 저 앞차요. 이 앞차가 지금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네, 그럼 차 계속 가요. 이번에는 저 차, 이 차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죽으면 안 돼! 커피 났다! 엄마! 이제 안 돼! 우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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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렇게 빨리 저기 가시는 거. 지금 여기. 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2024년 6월 10일에 차량 제조사인 KG 모빌리티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차량 제조사인 KG 모빌리티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재현 시험 방법이 사고 당시와 다르다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사고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고에 대해서 급발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본다면 소프트웨어의 하나의 격언을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버그 없는 소프트웨어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당 주행은 괭을 낸 후에 3분 후에 사고가 발생해서 멈췄다고 하는데요. 만일 하드웨어가 이상이 없다면 결국 소프트웨어 오류나 조작 실수일 수 있습니다. 조작 실수라고 한다면 3분 동안 한 번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3분 동안 단 한 번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보통 급발진 의심 영상을 보면 괭음 및 연기와 함께 시작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드웨어 이상으로 시작되어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해서 조작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 제어는 ECU, Electric Control Unit에서 담당합니다. 주요 ECU의 종류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엔진 제어, 변속 제어, 브레이크 제어, 차체 제어, 안전 시스템 제어 등 거의 모든 차량 제어에 관여하는 주요 모듈입니다. 그냥 봐도 기본 100만 라인 이상은 넘을 것 같은 기능들입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법상으로는 소비자가 내가 잘못 조작하지 않았다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의 원인은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소스 코드 자체가 비공개입니다. 회사의 기술력이나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상황입니다. 소스 코드가 있는 제조사도 원인 규명이 힘들 수가 있는데 소비자가 해당 사항을 완벽히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주장해봤자 입증이 불가능하기에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사소한 경고도 지나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인베디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해당 사항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분야로 갈수록 구문 하나의 중요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인베디드에서 일반적인 코드 상황과 달라질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한 단순한 예시인데요. 우선 차량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브레이크와 엑셀의 상수만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플래그를 들어서 오른쪽 첫 번째 비트는 브레이크가 밟힌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비트는 엑셀이 밟힌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트가 제로라면 엑셀과 브레이크가 둘 다 오프일 거고요. 1 값을 가지면은 제 오른쪽에 있는 값이 브레이크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O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트가 1이라면 엑셀이 ON이고 브레이크는 OFF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ON은 1이고요. 엑셀레이션 ON은 4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코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저 커맨드가 브레이크 ON과 같으면 차량 제동을 시도하고요. 브레이크 등을 켭니다. 악셀을 밟았을 때는 차를 가속하는 동작을 시키고요. 혹시 이 코딩에 문제가 있나요?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구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임베디드에서는 고온이나 저온 혹은 전자기관삽 등으로 하드웨어에 잘못된 데이터가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하드웨어는 언제든 잘못된 데이터로 사기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에 임베드에서 대응하는 소프트웨어는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트 정의는 위험한 정의고요. 위험한 정의의 이유는 하나의 비트만 오류가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오류라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 언제나 하드웨어는 오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요. 특히 고온에서는 하드웨어 정보가 잘못 조는 일이 종종 발생할 겁니다. 이에 임베디드에서 고온 테스트 및 저온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처음 만들었던 비트를 재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1011 0010을 브레이크가 밟힌 상태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010 11 002를 엑셀이 밟힌 상태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왼쪽으로 1비트 밀리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과 같은 정의는 비트의 치환에는 강할 수 있어도 비트가 이동됐을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비트가 변경되거나 밀림까지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는 값을 하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원본 비트에 대응해서 0100 1101이나 011 011 01 값이 중복이나 밀릴 수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숫자로 계산을 하면 해당 비트는 178과 77 값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숫자 정의만 다르게 했고 코드를 그대로 두어도 좀 더 오유의 안전한 값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한 코드가 안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코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값이 정확히 같은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열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유저 커맨드가 계속 정의되지 않는 값으로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는 어떻죠? 지금 이 코드는 어떠한 사용자 명령도 듣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나마 좋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여기서 범위를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ECU의 제어 코드는 적어도 수십만 몇백만 라인이 넘을 수 있는데요. 모든 개발자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사항은 개발자가 개발하면서 상당히 많은 테스트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특정 오류 상황이 몇 번 추측되고 하드웨어에서도 이상이 발생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품도 계속 바뀔 수 있는데 모든 모듈에서 오류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재현도 쉽지 않습니다. 이걸 진짜 검증한다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까봐야 되는데요. 과연 이걸 공개할 업체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게 업체의 개발력이기 때문이죠.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도 해당 코드가 잘못되었다고 검사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개되지 않는 이상은 밝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일 급발진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로서는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속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다면 차가 전복되거나 회전이나 미끄러짐이 있을 수 있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 판단 및 예방하는 것이 베스트인데요. 이상 가속을 감지하는 로직을 연구해서 서서히 정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가속 검출 및 RPM 센서 등의 센서 정보를 감시해서 급발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말로는 쉽게 하지만 고속도로 주행 중에 이런 판단이 잘못되면 또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런 안전 시스템을 추가하는 게 정말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가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해야 되는데요.
특수 조작을 통해서 ECU 제어를 중지하고 수동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기 비상탈출처럼 말이죠. 이런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메인 로직의 코드보다 오유 처리 구문의 라인 수가 훨씬 더 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어는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상황에서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속도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판단은 아무래도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보다 판단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방상 동작으로 반응한 것처럼 제어에 대한 속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이 AI든 무엇이든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라도 버그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참고로 인베디드에서 개발을 하는 경우 하드웨어에서 정보를 수신하여서 오유를 처리하는 모드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모드를 두고 오유가 보정이 되어야 뒤에서 작업하는 모드들이 오유를 신경 쓰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오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하드웨어 데이터 수신의 첫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에 대한 오유를 처리하는 모듈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개발하시는 웹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외부 데이터에 오유가 발생하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통신을 할 때 랜선을 랜카드에 꽂고 사용하죠. 이런 랜카드에서 하는 프로그래밍이 지금과 같은 데이터 보정 및 재정성에 관한 작업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전송 오유 등을 정정하는 페리티 비트 등도 여기에 적용되고요. 데이터가 잘 송수신했는지 확인하는 TCP 통신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API 통신 프로그래밍을 하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믿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쓸모없을 것 같았던 수업이나 기사 시험에서 페리티 비트나 TCP/IP 통신 등의 동작 원리 등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해서는 이러한 인베디드 이외의 상황에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또한 실제 이러한 개발을 하는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는 훨씬 더 심화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인 코드 능력 이외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 설계 능력 이외에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상당한 회계 지식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특정 분야에 대한 작업을 한다면 최신 논문이나 자료 및 연구소에 자문을 구하는 등 이러한 작업들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설계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외부 통신과 통신한 모듈이 있을 경우, 즉 오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최앞단의 모듈의 경우에는 오유를 처리할 수 있는 레이어를 하나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랜카드 단에서 이루어져서 데이터를 보정하는 것은 저수준 단의 보정이고요. 프로젝트 단위로 올라왔을 때는 프로젝트에서도 외부가 통신하는 모듈에서 오유를 보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API 모듈을 따로 하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이트가 커지고 사용자가 많아져서 해킹에 대한 보안이 필요해졌을 때 API 모듈에 대해서 데이터 검증 모듈을 추가해서 내부에 대한 변경 없이 보안이나 데이터 안정성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베디드 작업을 했을 때 어지러움증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자려고 해도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 때문에 머릿속에 메모리가 그려지면서 디버깅하고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그가 난 상황에서 회사 전체가 디버깅한다고 코드를 찾아보니까 제 동료 개발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드에 신경 쓰지 않고 작업을 해서 제가 좀 극대노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좀 같이 일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청하시고 있는 개발자님 분들은 자신의 코드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개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